화물 운송 종사 자격 시험 CBT 실전 연습 5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보기 링크 또는 지금 보이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해설 강좌로 들어가셔서 나중에 함께 복습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험 치겠습니다. 첫 번째 과목, 교통 및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 관련 법규 총 25문항. 1번, 편도 4차로인 고속도로에서 대형 승합 자동차의 주행 차로는 1. 1차로, 2. 2차로, 3. 4차로, 4. 모든 차로. 답은 3번 4차로. 2번, 편도 4차로의 고속도로에서 1.5톤을 초과하는 화물 자동차의 최고 속도는 1. 70km/h, 2. 80km/h, 3. 100km/h, 4. 110km/h. 답은 2번 80km/h. 3번, 도로 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안전표지는 1. 노면표시, 2. 지시표지, 3. 주의표지, 4. 교재표지. 답은 3번 주의표지. 4번, 다음 중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 정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1. 흰색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2.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3. 도로 횡단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 답은 2번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5번,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 켜야 하는 등화의 구분이 잘못된 것은 1. 승용 자동차,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 실내 조명등. 2. 승합 자동차,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 실내 조명등. 3. 견인되는 차, 미등, 차폭등, 번호등. 4. 원동기 장치 자전거, 전조등, 미등. 답은 1번 승용 자동차,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 실내 조명등. 6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는 1.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운전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3.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4.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답은 3번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7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상한 후 사고 발생 후의 조치 규정에 위반한 사람은 몇 년이 지나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되는가? 1. 1년, 2. 2년, 3. 4년, 4. 5년. 답은 4번 5년. 8번, 다음 중 좌석 안전띠를 매야 하는 경우는 1.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때. 2. 우편물의 집배, 폐기물의 수집, 그 밖에 빈번히 승강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업무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3. 신장, 비만, 그 밖의 신체의 상태에 의하여 좌석 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4. 긴급 자동차를 그 본래의 용도에 의하지 않고 운전하는 때. 답은 4번 긴급 자동차를 그 본래의 용도에 의하지 않고 운전하는 때. 9번, 고속도로 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할 수 있는 경우이다. 잘못된 것은 1. 통행료를 지불하기 위하여 통행료를 받는 곳에서 정차하는 경우. 2.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 가장자리 구역 가로 열고 갓길을 포함해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3.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이나 정류장에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4. 경찰용 긴급 자동차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휴식 또는 식사를 위해 정차, 주차하는 경우. 답은 4번. 경찰용 긴급 자동차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휴식 또는 식사를 위해 정차, 주차하는 경우. 10번. 다음 중 운행상의 안전기준이 잘못된 것은 1. 화물자동차의 적재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4m를 넘지 아니할 것. 2. 화물자동차의 적재 길이는 자동차 길이의 10분의 1의 길이를 더한 길이를 넘지 아니할 것. 3. 화물자동차의 적재 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 중량의 110% 이내. 4. 고속도로에서 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승차 정원의 110% 이내. 답은 4번. 고속도로에서의 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승차 정원의 110% 이내. 11번.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1.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1% 이상. 2.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3.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 4. 혈중 알코올 농도가 0.5% 이상. 답은 2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12번. 전용 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 사람은 1. 관할구청장, 2. 도지사, 3. 국토교통부 장관, 4. 시장 등. 답은 4번. 시장 등. 13번.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은 1.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1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답은 3번.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목적은 1. 가해 운전자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데 있다. 2.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하는 데 목적이 있다. 3.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한다. 4. 종합보험에 가입된 가해자의 법적 특례를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답은 3번.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한다. 15번. 다음 중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1. 난폭 운전사고, 2. 통행 우선순위 위반 사고, 3.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 4. 정류장 질서문란으로 인한 사고. 답은 3번.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 16번. 교통사고 처리 특례의 배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1.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 2. 속도 위반 가로 열고 20km/h 초과 과속사고, 3. 신호 지시 위반 사고, 4.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답은 4번.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17번.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임 요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표준 운임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2.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주로 기업 물량을 운송한다는 측면에서 요금, 운임은 인가제로 운영된다.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임 요금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허가제로 운영된다. 4. 9년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 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은 신고제로 운영된다. 답은 4번. 군안형 특수 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 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은 신고제로 운영된다. 18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중 틀린 것은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라 함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 운송 계약을 중개, 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공영차고지라 함은 화물자동차의 주정차시설 및 사무소 등이 갖추어진 장소로서 계속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답은 4번. 공영차고지라 함은 화물자동차의 주정차시설 및 사무소 등이 갖추어진 장소로서 계속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19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1. 관할구청장, 2.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3. 국토교통부 장관, 4. 시도지사. 답은 3번. 국토교통부 장관. 20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자격 요건이다. 틀린 것은 1. 20세 이상일 것, 2.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 3. 운전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 경력이 3년 이상일 것. 답은 4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 경력이 3년 이상일 것. 21번. 운송주선 사업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화물 운송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 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 운송을 직접 위탁하기 위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할 수 있다. 2.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종류, 무게 및 부피 등을 거짓으로 통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그 계약금액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와 재계약하여 이를 운송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규정한 사항 외에 화물 운송 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주선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답은 4번. 규정한 사항 외에 화물 운송 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주선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번. 고속국도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어떤 벌칙에 해당하는가? 1.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 2.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3.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답은 3번.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23번. 다음 중 도로법상 타 공작물이 아닌 것은 1. 둑, 2. 호안, 3. 도로원표, 4. 횡단도로. 답은 3번. 도로원표. 24번. 자동차의 종류를 구분하는 데 기준이 되지 않는 것은
1. 전격 출력 2. 자동차의 크기 및 구조 3. 원동기의 종류 4. 자동차의 형식. 답은 4번 자동차의 형식. 25번 시도지사는 신규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무엇을 발급하게 되는가? 1. 자동차 등록번호 2. 자동차 검사증 3. 자동차 등록증 4. 등록 확인증. 답은 3번 자동차 등록증. 두 번째 과목 화물 취급 요령 괄호 열고 총 15문항. 1번 인수를 거절할 수 있는 이사 화물의 대상이 아닌 것은 1. 운송에 특수한 관리를 요하기 때문에 다른 화물과 동시에 운송하기 적합하지 않은 물건 2. 다른 화물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 3. 고객이 휴대할 수 있는 귀중품 4. 운송을 위한 특별한 조건으로 고객과 합의한 물건. 답은 4번 운송을 위한 특별한 조건으로 고객과 합의한 물건. 2번 다음 중 골판지의 장점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포장 작업이 용이하고 기계화가 가능하다. 2. 경량이고 최적이 작아 보관이 편리하므로 운송 중 물류비가 절감된다. 3. 대량 주문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 4. 소단위 생산 시 비용이 저렴하다. 답은 4번 소단위 생산 시 비용이 저렴하다. 3번 다음 중 나무 상자의 특징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재활용의 효과가 크다. 2. 재료 확보가 용이하고 공작이 간단하다. 3. 대량 생산품의 포장에 적합하다. 4. 높은 강도로 고도의 내용품 보호성이 있으며 귀중품, 중량물 및 기계류의 포장이나 외장 용기에 적합하다. 답은 3번 대량 생산품의 포장에 적합하다. 4번 특수 품목에 대한 포장 시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서류 등 부피가 작고 가벼운 물품의 경우 집하할 때에는 작은 박스에 넣어 포장한다. 2. 박스 포장으로 인한 내용물의 유실 또는 파손 가능성이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박스를 교체하거나 보강하여 포장한다. 3. 비나 눈이 올 때는 박스 포장 후 비닐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 4. 가구류의 경우 박스 포장하고 모서리 부분을 에어캡으로 포장 처리 후 면책 확인서를 받아 집하한다. 답은 3번 비나 눈이 올 때는 박스 포장 후 비닐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 5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의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당사자 쌍방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당사자 간의 조정안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2. 화물이 인도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하면 그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3. 국토교통부 장관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화주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4.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으로 인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괄호 1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답은 2번 화물이 인도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하면 그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6번 하역 작업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사용하는 깔판 자체의 결합 및 깔판 사이의 간격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 물건을 쌓을 때는 떨어지거나 건드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 3. 공간 이용을 위해 화물을 한 줄로 높이 쌓을 수 있다. 4. 작은 화물 위에 큰 화물을 놓지 말아야 한다. 답은 3번 공간 이용을 위해 화물을 한 줄로 높이 쌓을 수 있다. 7번 창고 내 또는 입출고 시 작업 요령으로 틀린 것은 1. 화물을 쌓거나 내릴 때에는 순서에 맞게 신중히 하여야 한다. 2. 창고의 통로 등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조치한다. 3. 화물 더미에 화물을 출하할 때에는 화물 더미 아래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헐어낸다. 4. 화물 적하 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하지 않는다. 답은 3번
화물더미에 화물을 출하할 때에는 화물더미 아래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헐어낸다. 8번 카고 트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하대에 간단히 접는 형식의 문짝을 단 차량으로 일반적으로 트럭이라고 부른다. 2. 차량의 적재함을 특수한 화물에 적합하도록 구조를 갖추거나 특수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기계장치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3. 트레일러 방식의 소형 트럭을 가리키며 CB, 체인저블 바디차 또는 탈착 보디차를 말한다. 4. 적재함 높이를 경사지게 하여 적재물을 쏟아내리는 차량을 말한다. 답은 1번 하대에 간단히 접는 형식의 문짝을 단 차량으로 일반적으로 트럭이라고 부른다. 9번 차량 내 화물 적재 시 화물 운전자의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1. 화물 결박 시 옆으로 서서 고무발을 짧게 잡고 조금씩 여러 번 당긴다. 2. 컨베이어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한다. 3. 적재함 문짝 개폐할 때에는 신체의 일부가 끼이거나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4. 지상 결박자는 한 발을 타이어 및 차량 하단부를 밟고 당기지 않는다. 답은 2번 컨베이어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한다. 10번 차량 내 적재 작업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1. 화물 결박 시는 추락, 전도 위험이 크므로 특히 유의한다. 2. 자동차에 화물을 적하할 때 적재함의 난간에서 작업한다. 3. 작업 전 적재함 바닥의 파손, 돌출 또는 낙하물이 없는지 확인한다. 4. 볼트와 같이 세밀한 물건은 상자 등에 넣어 적재한다. 답은 2번 자동차에 화물을 적하할 때 적재함의 난간에서 작업한다. 11번 화물 운전자의 차량 내 적재 작업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차량에 물건을 적재할 때에는 적재 중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둥글고 구르기 쉬운 물건은 상자 등으로 포장한 후 적재한다. 3. 차의 동료로 안정이 파괴되기 쉬운 짐은 결박을 철저히 한다. 4. 긴 물건을 적재할 때에는 맨 앞에 위험 표시를 하여 둔다. 답은 4번 긴 물건을 적재할 때에는 맨 앞에 위험 표시를 하여 둔다. 12번 차량 내 적재 작업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운반하는 물건이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한다. 2. 밧줄을 결박할 때 끊어질 것에 대비해 안전한 작업 자세를 취한 후 결박한다. 3. 적재 시 제품의 무게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4. 적재 후 밴딩 끈을 사용할 때 견고하게 묶였는지 여부를 항시 점검해야 한다. 답은 3번 적재 시 제품의 무게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13번 운반 작업 시 주의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1. 물품을 어깨에 매거나 받아들일 때 한쪽으로 쏠리거나 꼬이더라도 충돌하지 않도록 공간을 확보하고 작업한다. 2. 갈고리는 지대, 종이상자, 위험 유해물에 사용한다. 3. 두 사람이 운반 작업을 할 때는 체력 및 신장이 비슷한 사람으로 조를 짠다. 4. 장척물, 구르기 쉬운 화물은 단독 운반을 피하고 중량물은 하역 기계를 사용한다. 답은 2번 갈고리는 지대, 종이상자, 위험 유해물에 사용한다. 14번 화물의 운반 작업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1. 다리와 어깨의 근육에 힘을 넣고 팔꿈치를 바로 펴서 서서히 물품을 들어 올린다. 이 물품을 들 때는 허리를 똑바로 펴야 한다. 3. 가능한 한 물건을 신체에 붙여서 단단히 잡고 운반한다. 4. 물품과 몸의 거리는 물품의 크기와 상관없이 동일하다. 4번 물품과 몸의 거리는 물품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동일하다. 15번 화물 운반 작업 방법으로 틀린 것은 1. 물품을 운반하고 있는 사람과 마주치면 그 발밑을 방해하지 않게 피해준다. 2. 시야를 가리는 물품은 계단이나 사다리를 이용하여 운반하지 않는다. 3.
긴 물건을 어깨에 메고 운반할 때에는 앞부분의 끝을 운반자 신장보다 약간 낮게 하여 모서리 등에 충돌하지 않도록 운반한다. 4. 화물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높이는 작게 할수록 좋다. 답은 3번. 긴 물건을 어깨에 메고 운반할 때는 앞부분의 끝을 운반자 신장보다 약간 낮게 하여 모서리 등에 충돌하지 않도록 운반한다. 자, 세 번째 과목 안전운행 총 25문항 1. 다음 중 교통사고의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도로 2. 차량 3. 운전자 4. 건물. 답은 4번 건물. 2번 교차로 부근에서 주로 발생하는 사고 유형은 1. 정면 충돌사고 2. 직각 충돌사고 3. 추돌사고 4. 차량 단독사고. 답은 3번 추돌사고. 3번 다음 중 시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정지한 상태에서 눈의 초점을 고정시키고 양쪽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시야라고 한다. 2.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사람의 시야 범위는 180에서 200도이다. 3. 시야의 범위는 자동차 속도에 반비례하여 넓어진다. 4. 어느 특정한 곳에 주의가 집중되었을 경우의 시야 범위는 집중의 정도에 비례해 좁아진다. 답은 3번. 시야의 범위는 자동차 속도에 반비례하여 넓어진다. 4번. 운전 피로의 3요인이 아닌 것은 1. 운전 작업 중의 요인 2. 생활 요인 3. 운전자 요인 4. 도로 요인. 답은 4번 도로 요인. 5번 다음은 사고를 특히 많이 내는 사람의 특징이다. 틀린 것은 1. 지나치게 동작이 빠르거나 늦다 2. 충동 억제력이 부족하다 3. 상황 판단력이 뒤떨어진다 4.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하다. 답은 4번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하다. 6번 음주운전자의 특성으로 틀린 것은 1. 속도에 대한 감각이 둔화된다 2. 주위 환경에 과민하게 반응한다 3. 주위 환경에 반응하는 능력이 크게 저하된다 4. 시각적 탐색 능력이 현저히 감퇴된다. 답은 2번 주위 환경에 과민하게 반응한다. 7번 노인 보행자의 안전수칙으로 틀린 것은 1. 안전한 횡단보도를 찾아 멈춘다 2. 자동차가 오고 있다면 보낸 후 똑바로 횡단한다 3. 횡단보도 신호가 전멸 중일 때는 빨리 진입하여 건넌다 4. 야간 보행 시 눈에 잘 띄는 밝은색 옷을 입는다. 답은 3번 횡단보도 신호가 전멸 중일 때는 빨리 진입하여 건넌다. 8번 야간 운전의 기초지식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것은 1. 마주 오는 차의 전조등 불빛을 정면으로 보지 않는다. 2. 낮의 경우보다 낮은 속도로 주행한다. 3. 차 실내를 가능한 밝게 하고 주행한다. 4. 전조등이 비추는 범위의 앞쪽까지도 살핀다. 답은 3번 차 실내를 가능한 밝게 하고 주행한다. 9번 자동차의 물리적 특성 중 제동력에 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1. 주행 중인 차의 운동 에너지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서 커진다. 2. 차의 제동거리는 차가 갖는 운동 에너지의 제곱에 비례해서 길어진다. 3. 차의 속도가 2배로 되면 제동거리는 4배가 된다. 4. 비에 젖은 노면에서는 제동력이 높아지므로 미끄러져 나가는 거리가 더 짧아진다. 답은 4번 비에 젖은 노면에서는 제동력이 높아지므로 미끄러져 나가는 거리가 더 짧아진다. 10번 다음 중 자동차의 진행 방향을 좌우로 자유로이 변경시키는 장치는 무엇인가? 1. 전기장치 2. 주행장치 3. 제동장치 4. 조향장치. 답은 4번 조향장치.
11번 도로 선형에서의 사고 특성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직선 구간 끝에 있는 곡선부는 짧은 직선 구간 다음의 곡선부에 비해 사고율이 높다. 2. 일반 도로에서는 곡선 반경이 100m 이내일 때는 사고율이 낮게 나타난다. 3. 종단 선형이 자주 바뀌면 종단 곡선의 정점에서 시거가 단축되어 사고가 일어나기 쉽다. 4. 긴 일반적으로 종단 경사가 커짐에 따라 사고율도 높게 나타난다. 답은 2번. 일반 도로에서는 곡선 반경이 100m 이내일 때는 사고율이 낮게 나타난다. 12번 다음 중 사고율이 평균 이하인 고속도로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로변의 연석이 없다. 2. 선형이 비교적 직선이다. 3. 갓길이 넓게 포장되어 있다. 4. 램프가 넓고 왼편에 접속된다. 답은 4번. 램프가 넓고 왼편에 접속된다. 13번 실전 방어 운전의 방법이 아닌 것은 1. 뒷차의 움직임을 룸미러나 사이드미러로 끊임없이 확인한다. 2. 일기예보나 기상변화에 신경 쓰지 않는다. 3. 교통신호가 바뀐다고 해서 무작정 출발하지 말고 주위 자동차의 움직임을 관찰한 후 진행한다. 4. 운전자는 앞차의 전방까지 시야를 멀리 둔다. 답은 2번. 일기예보나 기상변화에 신경 쓰지 않는다. 14번 이면 도로 운전의 위험성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내용은 1. 보행자 등이 아무 곳에서나 횡단이나 통행을 한다. 2. 어린이들과의 사고가 일어나기 쉽다. 3. 보도 등의 안전시설이 없다. 4. 일방통행도로가 대부분이다. 답은 4번. 일방통행도로가 대부분이다. 15번 내리막길의 방어 운전 요령으로 틀린 것은 1. 내리막길을 내려가기 전에는 미리 감속한다. 2.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면 페이드 현상을 예방하여 운행 안전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 3. 커브 주행 시와 마찬가지로 중간에 불필요하게 속도를 줄인다든지 급제동하는 것은 금물이다. 4. 변속기 기어의 단수도 오르막 내리막을 동일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답은 4번. 변속기 기어의 단수도 오르막 내리막을 동일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16번 교차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교차로는 차대차 또는 차대 사람 등의 엇갈림 괄호 열고 교차가 발생하는 장소이다. 2.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 부근과 더불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점이다. 3. 교차로는 사각이 없다. 4. 입체 교차로는 교통 흐름을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기능을 한다. 답은 3번. 교차로는 사각이 없다. 17번 봄철 교통사고의 특성으로 틀린 것은 1. 땅이 녹아 지반이 약해지는 해빙기이다. 2. 어린이 관련 교통사고가 겨울에 비하여 많이 발생한다. 2. 돌반적인 악천 후 본격적인 무더위에 의해 운전자들이 쉽게 피로해지며 주의 집중이 어려워진다. 4. 바람과 황사 현상에 의한 시야 장애도 종종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답은 3번. 돌발적인 악천 후 본격적인 무더위에 의해 운전자들이 쉽게 피로해지며 주의 집중이 어려워진다. 18번 자차가 앞지르기 할 때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앞차의 오른쪽으로 앞지르기 하지 않는다. 2. 점선의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 하는 때에는 대향차의 움직임에 주의한다. 3. 앞지르기에 필요한 속도가 그 도로의 최대 속도 범위 이내일 때 앞지르기를 시도한다. 4. 앞차가 앞지르기를 하고 있는 때 자차도 앞지르기를 시도할 수 있다. 답은 4번. 앞차가 앞지르기를 하고 있는 때 자차도 앞지르기를 시도할 수 있다. 19번 완만한 커브길의 주행 요령으로 틀린 것은 1.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어 엔진 브레이크가 작동되도록 하여 속도를 줄인다. 2. 풋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실제 커브를 도는 중에 더 이상 감속할 필요가 없을 정도까지 줄인다. 3. 커브 중간으로부터 핸들을 돌려 차량의 모양을 바르게 한다. 4.
가속 페달을 밟아 속도를 서서히 높인다. 답은 3번. 커브 중간으로부터 핸들을 돌려 차량의 모양을 바르게 한다. 20번. 가스 이입 작업 시 안전관리자가 지켜야 할 기준이 아닌 것은 1. 엔진은 끄고 메인 스위치, 그 밖의 전기장치를 완전히 차단한다. 2. 차량이 앞뒤로 움직이지 않도록 차바퀴의 전후를 차바퀴 고정 목등으로 확실하게 고정시킨다. 3. 저온 및 처저온 가스의 경우에는 반드시 맨손으로 작업한다. 4. 이입 작업 중 화기 엄금, 충전 중 화기 엄금, 표시판이 눈에 잘 띄는 곳에 세워져 있는가를 확인한다. 답은 3번. 저온 및 초저온 가스의 경우에는 반드시 맨손으로 작업한다. 21번. 마모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닌 것은 1. 하중, 2. 브레이크, 3. 커브, 4. 대기압. 답은 4번. 대기압. 22번. 고령자 교통 안전의 장애 요인이 아닌 것은 1. 기동성 결여, 2. 반사 동작의 둔화, 3. 과속 경향, 4. 주의 예측 판단의 부족. 답은 3번. 과속 경향. 23번. 운전 피로의 진행 과정으로 잘못 설명된 것은 1. 피로의 정도가 지나치면 과로가 되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해진다. 2. 피로 또는 과로 상태에서는 졸음 운전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3. 연속 운전은 일시적으로 만성 피로를 낳는다. 4. 매일 시간상 또는 거리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무리한 운전을 하면 만성 피로를 초래한다. 답은 3번. 연속 운전은 일시적으로 만성 피로를 낳는다. 24번. 운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원심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커브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여 원심력을 안전하게 극복할 수 있다. 2. 커브가 예각을 이룰수록 원심력은 작아진다. 3. 커브를 돌 때 원심력이 매우 커지면 차는 도로 밖으로 기울면서 튀어나간다. 4. 원심력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여 변한다. 답은 2번. 커브가 예각을 이룰수록 원심력은 작아진다. 25번.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방호 울타리의 기능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차량을 감속시킬 수 있어야 한다. 2. 충돌 시 반탄력이 커야 한다. 3. 차량의 손상이 적도록 하여야 한다. 4. 횡단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답은 2번. 충돌 시 반탄력이 커야 한다. 네 번째 과목 운송 서비스 총 15문항. 1. 제3자 물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국내의 제3자 물류 수준은 물류 아웃소싱 단계에 있다. 2. 화주기업이 자기의 모든 물류 활동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제3자 물류의 발전 과정은 자사물류, 괄호 열고 제1자, 다음 물류자 회사, 괄호 열고 제2자, 다음 제3자 물류라는 단순한 절차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 4. 제3자 물류는 기업이 사내의 물류 조직을 별도로 분리하여 자회사로 독립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답은 4번. 제3자 물류는 기업이 사내의 물류 조직을 별도로 분리하여 자회사로 독립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2번. 화주기업의 측면에서 제3자 물류의 기대 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1. 물동량 변동, 물류 경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 2. 리드타임 단축과 고객 서비스의 향상, 3. 수요 기반 확대에 따른 경제 효과에 의해 효율성, 생산성 향상, 4. 공급망 대 공급망 간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 답은 3번. 수요 기반 확대에 따른 경제 효과에 의해 효율성, 생산성 향상. 3번. 제3자 물류의 도입 이유가 아닌 것은 1. 세계적인 조류로서 제3자 물류의 비중 확대, 2. 물류 자회사에 의한 물류 효율화의 확대, 3. 물류 산업 고도화를 위한 돌파구, 4. 자기 물류 활동에 의한 물류 효율화의 한계. 답은 2번. 물류 자회사에 의한 물류 효율화의 확대. 4번. 제4자 물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제4자 물류는 LLP 괄호 열고 Lead Logistics Provider 라고도 한다. 2. 제4자 물류의 목표는 고객 서비스의 극대화이다. 3. 제4자 물류는 제3자 물류보다 범위가 넓은 공급망의 역할을 담당한다. 4. 제4자 물류란 컨설팅 업무를 제외한 제3자 물류를 말한다. 답은 4번. 제4자 물류란 컨설팅 업무를 제외한 제3자 물류를 말한다. 5번. 다음 중 수, 배송, 시스템 설계 시 고려해야 할 4가지 측면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서비스 측면 2. 안전적 측면 3. 경제적 측면 4. 문화적 측면. 답은 4번. 문화적 측면. 6번. 다음 중 물류 시스템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1. 재고 정책 2. 운송 수단과 경로 3. 기존의 물류 활동 4. 대고객 서비스 수준. 답은 3번. 기존의 물류 활동. 7번. 대형 트럭, 컨테이너 등에 적합한 운송 유형은 1. 공장, 물류 거점 간 간선 운송 2. 공장, 대규모 소비자 직송 3. 물류 거점, 소규모 소비자 배송 4. 물류 거점, 대규모 소비자 직송. 답은 1번. 공장, 물류 거점 간 간선 운송. 8번. 물류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물류 활동은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서비스 레벨 사이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성립한다. 2. 물류 서비스 원칙에는 3S1L 원칙이 있다. 3. 물류 시스템의 목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물류 서비스를 산출하는 것이다. 4. 비용과 서비스 수준의 사이에는 수확 체증의 법칙이 작용한다. 답은 4번. 비용과 서비스 수준의 사이에는 수확 체증의 법칙이 작용한다. 9번. 다음 중 운송의 의의라고 볼 수 없는 것은 1. 마케팅상 물류 시스템 합리화의 요소 2. 재화의 장소적 또는 공간적 이동 3. 장소적 효용의 창출 4. 시간적 효용의 창출. 답은 4번. 시간적 효용의 창출. 10번. 운송 합리화 방안이 아닌 것은 1. 최단 운송 경로의 개발 및 최적 운송 수단의 선택 2번. 실차율 향상을 위한 공차율의 최대화 3. 물류기기의 개선과 정보 시스템의 정비 4. 적기 운송과 운송비 부담의 완화. 답은 2번. 실차율 향상을 위한 공차율의 최대화. 11번. 수배송 관리가 효율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차량의 회전율 향상 2. 적재율 향상 3. 리드타임 단축 4. 편도 운송 확대. 답은 4번. 편도 운송 확대. 12번. 공동 수배송 시스템의 기본 목표로 볼 수 없는 것은 1. 업계의 표준화 시스템화 2. 물류 서비스의 개선 3. 서비스의 차별화 4. 물류비의 절감. 답은 3번. 서비스의 차별화. 13번. 화주가 화물 운송 수단을 결정할 때 화물 운송 업체 차량을 이용할 경우의 장점은 1. 공차 회송률의 감소 2. 유통비의 절감 효과 3. 화물 추적 정보 시스템의 가동 가능 4. 오지나 격지에도 배송 가능. 답은 1번. 공차 회송률의 감소. 공차 회송률의 감소. 14번. 다음 중 물류비의 산정 목적이 아닌 것은 1. 물류 활동을 계획, 관리하고 실적을 평가한다. 2. 물류 활동의 문제점을 파악한다. 3. 물류비의 크기를 표시하여 사내에서 물류의 중요성을 알게 한다. 4. 상품 가격에서 차지하는 유통비를 파악한다. 답은 4번. 상품 가격에서 차지하는 유통비를 파악한다. 15번. 공동수 배송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업의 이익과 거리가 먼 것은 1. 부가가치세 및 책임보험료의 절감 2. 기동성 향상 3. 요금의 정확한 산정 4. 적재율 감소. 답은 4번. 적재율 감소.
지금까지 장시간 문제 푸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설 강좌를 촬영해 놓았습니다. 바로 해설 강좌를 들으시면서 무엇이 오답인지 이렇게 체크하시고 정답이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시면서 시험을 치시면은 시험 치실 때 아주 무난하게 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